엔다이브를 키우는 방법. 이제 엔다이브는 쓴맛이 강하다는 평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달콤한 드레싱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엔다이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엔다이브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심지어 11월 날씨가 온화하다면 보호 없이도 12월까지 아주 잘 자랍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보호시설 안에서 엔다이브를 재배합니다. 선택지가 정말 많고 엔다이브는 가을과 겨울에 상추보다 더 강합니다. 상추는 특히 가을에 곰팡이가 잘 피거든요. 그리고 낮 시간이 줄어들면 특히 10월에는 잎이 훨씬 얇아집니다. 엔다이브는 계속 자라서 우리는 파종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파종한 것도 있어요. 씨앗을 성기게 트레이 위에 흩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주 얇게 상토를 덮어주는데 너무 많이 덮지 마세요. 씨앗 위에 덮는 상토는 씨앗 두께만큼만,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촉촉하게만 유지해 주세요. 하지만 엔다이브를 파종할 때는 여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8월이죠. 여기서는 그 쟁반을 작업대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처음 5일 정도는 햇빛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오는 게 보이면 그때 작업대 위로 올려서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줍니다. 이건 9일 전에 파종한 겁니다. 이것들은 일주일 전에 파종한 것으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데이바로 스카롤 엔다이브의 한 종류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스카롤은 넓은 잎을 가졌고 곧 밭에서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질은 톱니 모양의 잎을 가진 종류로 실제로 더 쓴맛이 나는 아름답고 예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롤 종류, 특히 에스카리오 그루너와 데이바, 이 두 품종은 일반 엔다이브보다 훨씬 더 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쓴맛을 많이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모종을 옮겨 심는 과정은 상추나 다른 채소들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냥 모종을 저렇게 옮기거나 둥근 모서리 도구를 사용해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모종을 심어줍니다. 미리 흙을 채운 트레이에 구멍을 내고 상토를 꽤 단단하게 눌러 넣은 다음 모종을 흔들어 가며 심어줍니다. 여기 뿌리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오래 놔둬서 쉽지 않네요. 이 모종들은 사실 사흘 전에 아니면 나흘 됐을 때라도 옮겨 심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종들도 같은 시기에 파종했지만 이미 옮겨 심었고 보시다시피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옮겨 심기의 장점은 트레이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씨앗을 놓을 수 있어요. 보통 2개씩 넣고 나중에 가장 튼튼한 것만 남기고 씻겨줍니다. 그 방법의 약간의 단점은 균일하게 자라지 않을 수 있고 트레이가 모두 가득 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한두 개는 실패하거든요. 이 씨앗들은 집에서 직접 채종한 것이고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트레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건 제가 쓰는 15짜리 트레이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가 설계한 모듈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단계에서 이 단계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이 주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이 작은 2잎의 묘목들이 밖에 내보낼 준비가 완전히 된 식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3일 전에 그것들을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여름에는 이 상태보다 더 오래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적은 양의 상토에도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땅에 심어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로 더 오래 두면 둘수록 이식 충격이 더 커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밭으로 갈 건데 제가 올해 처음 씨를 뿌린 건 6월 20일이었고 그게 제가 추천하는 가장 이른 시기, 특히 엔다이브를 파종하기에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꽃이 피게 됩니다. 엔다이브의 개화 시기는 봄 중순에서 늦봄 사이입니다. 그 시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경우에는 하지 무렵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 여름과 가을 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8월 말쯤 늦게 씨를 뿌려도 됩니다. 그게 야외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기입니다. 크게 자라진 않겠지만 10월 말이나 11월에는 매우 귀한 채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꽤 빨리 다시 씨를 뿌립니다. 아마도 9월 5일이나 10일쯤이 될 거예요. 겨울에도 수확하려고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심을 식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수확 방법 선택지입니다. 식물을 크게 키울지, 잎을 하나씩 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월 20일에 일찍 파종한 2가지 종류가 자라고 있고, 이 식물들은 7월 9일에 땅에 심었습니다. 사실 이 큰 스카롤 엔다이브는 전혀 수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빨리 자라고 성장도 좋아서 마지막에 한 포기 통째로 하거나 속심만 수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추처럼 엔다이브의 잎을 따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곱슬곱슬한 엔다이브의 바깥쪽 잎을 따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수확 때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이건 두 번째로 따는 거라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잎들이 정말 땅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두 잎을 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더 오래되고 진한 초록색의 바깥쪽 잎이고 이쪽이 더 어린 곱슬곱슬한 잎입니다. 그리고 샐러드용이라면 저는 사실 저 잎은 퇴비로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잎들은 꽤 질기거든요. 그건 충분히 작으니까 괜찮지만 만약 잎이 많다면 굳이 모든 잎을 다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처음 수확할 때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한 건 이 식물들이 어릴 때는 잎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더 자라고 낮이 짧아지는 가을로 들어가면 잎이 더 많아지고 더 연해지며 약간 더 곱슬곱슬해집니다. 잎이 이렇게 더 자라게 되고 이것도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저 잎도 따도 될 정도예요. 가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작업하면 좋은 잎이 더 생깁니다. 저는 이런 잎에 매우 만족합니다. 이 잎들은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롤 쪽을 보면 이건 아직 수확하지 않아서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 잎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2-3장씩 떼어내기도 해요. 잎을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하려고 하는 것은 각 잎의 줄기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잎을 많이 남기고 싶지 않아요. 잎자루는 엔다이브의 주 줄기에 붙은 잎의 자루 부분이고 줄기는 식물의 주 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추의 경우처럼 줄기와 아래쪽 잎들이 마치 나무의 줄기처럼 되고 계속 남아있어 언제든 딸 수 있고 떼어내기도 꽤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아래쪽 대부분의 잎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잎들은 노랗게 변하고 특히 엔다이브는 땅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 잎들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민달팽이들이 몰려오는 신호가 되고 민달팽이들은 엔다이브 잎을 꽤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민달팽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은 여기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줄기 아래쪽입니다. 사실 아니네요. 이번 여름에 건조한 날씨가 많아서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 부분에 작은 갈색 자국이 보이면 민달팽이 피해입니다. 그 부분만 떼어내면 좋은 잎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잎들은 좀 너무 커서 퇴비로 보낼 겁니다. 이제 더 좋은 잎들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먼저 이 잎들을 떼어내면 이건 좀 크니까 퇴비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 부분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나 중심 쪽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딸지, 몇 개 더 딸지 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잎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저것 좀 보세요.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가지가 조금 갈라졌다는 뜻이고 사실 꽤 달콤하고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나와 잎을 딸 때 종종 아침 대신 이걸 먹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건 예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칼을 꺼낼게요. 이걸 자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망설여집니다.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위쪽을 자를 수도 있죠. 아마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도 잎을 볼 수 있는 효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할 일은 이 오래되고 약간 더 노랗게 변한 잎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이 잎이 길 가까이에 있어서 민달팽이 피해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제거했어요.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확실히 여기에는 민달팽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비를 맞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엔다이브를 원하지 않으시면 저 정도 높이에서 잘라주시면 되고, 반복 수확을 원하시면 조금 더 높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만 남겨두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성잎을 남겨두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엔다이브는 다시 자라게 됩니다. 자르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죠.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자른 아래쪽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예쁜 노란 속잎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저 잎들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진 것입니다. 엔다이브, 그리고 이건 퇴비로 쓸 잎입니다. 네, 저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포인트입니다. 엔다이브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번 이렇게 해봤고 이런 멋진 폭이나 속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면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가운데가 썩기 시작하는데 그건 물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특히 9월이 건조하면 이 작물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따주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잎을 자주 수확하며 작게 키우는 식물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렇게 키우면 물만 잘 주면 됩니다. 엔다이브는 물을 좋아하고 상추와 달리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아 가을에 키우기 좋습니다. 계속 자라며 습하고 온화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재미있게 키워보세요. 하지 이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초겨울까지 계속 수확하세요.